집중해서 공부하고 한 번에 합격하자. 나는 포피 너무 헷갈려요. 플레이스 뭐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제품을 우리가 만들면요, 가격을 붙이죠. 얘는 69,000원 이렇게 붙였을 때 제품을 우리가 유통을 하게 돼요. 플레이스,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그 자리에 놓여지면 프로모션, 판매, 촉진, 마케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최윤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검색 광고 마케터를 다시 찍을 줄은 몰랐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변화된 내용이 조금씩 있어요. 바뀐 내용에 대해서만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진짜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진짜 좋아해 주시고 합격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합격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강의부터 다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2회차부터 4회차까지의 시험 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시험이고요. AMPN 글로벌 최윤정 대리입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은요. 이렇게 총 4회차였고요. 시험 일자 3월 27일 이미 종료가 돼서 다음 시험 일자는 6월 19일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일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나는 마케터가 꿈이에요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실무와 이론 많이 다루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이 요청하셨던 게 이 자격증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질문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자격증은요, 필수가 아니잖아요. 옵션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냥 내가 따고 싶으면 따는 거. 이 자격증의 영향력보다는 이 자격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는 여러분들의 계획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입실 완료 시간은 1시 50분. 네, 모바일을 이제 컴퓨터를 켜신 다음에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시험 시간은 2시부터 3시 반까지 총 90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가서 시험을 테스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손이 꼭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잡음이 들리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화면에 없고 이 시험을 보는 그 카메라 안에 내 손이 담겨야 됩니다. 부정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그런 식으로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요, 1급 60점, 이제 실기 40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필기 60점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사지선 다형, 네, 그리고 실기 40점은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막 서술형으로 줄줄줄줄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단답식의 대답만 적으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 이제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산기는 사용 가능하지만 소음이나 타인이 카메라로 보이면 감점 처리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 시험. 저희 항상 제가 외치는 말이 있죠. 집중해서 공부하고 한 번에 합격하자. 시험 응시료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정의는요, 인터넷 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이다. 제가 보통 이렇게 컴마 4개로 문장을 정의를 내려요. 그 이유는요, 사지선 다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찍을 때 총 4가지 문항 또는 이제 5가지 문항에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디지털 마케팅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영상 마케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잡지 마케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정답은 잡지 마케팅이 옳지 않은 것 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키워드를 짚어서 강의를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 너무 빠르다면 책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시장의 매력도 기업의 목표와 자원에 의해서 선정되는 거는 표적 시장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 단답형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가 아닌 이미 설명을 내놓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또는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은
시장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게 해놨어요. 세분 시장, 그리고 시장의 매력도, 기업의 목표, 뭐 자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정답은 표적 시장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표적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서 규모와 성장률, 시장의 매력도, 기업의 목표와 자원 이렇게 나와야 이제 4가지 사지선 다역이 되는데, 여기에서 뭐 기업의 재무제표, 표 뭐 이런 거에 선정된다 그러면 그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이 단어와 이 단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머릿속에 기억이 되신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능숙하게 풀어내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포피는 저희 뭐 경영학 전공 또는 경상 쪽 계열이라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그 다음 플레이스, 프로모션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포피 너무 헷갈려요. 플레이스 뭐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제품을 우리가 만들면요. 가격을 붙이죠. 얘는 69,000원 이렇게 붙였을 때 이 제품을 우리가 유통을 하게 돼요. 플레이스,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그리고 그 자리에 놓여지면 이제 프로모션, 판매, 촉진 이렇게 마케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있고 가격이 있고 유통이 있고 촉진이 있다. 단계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문제 예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빈칸 가로를 쳐서 이 안에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 라는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소셜미디어 또는 유튜브의 다른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땡땡땡을 적극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여기에 정답이 이제 인플루언서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많이 접했던 매체고, 문제를 쫄지 말고 좀 읽어보면 아, 이건가? 싶은 게 정답인 게 되게 많습니다. 마케팅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는요, 옛날에는 소비자가 수동적이었어요. 저희 출시했어요. 이거 좋아요. 이러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은요, 능동적이에요. 출시가 됐으면 찾아보고요, 검색하고요, 그거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동적이었다면 지금은 능동적이다. 또는 옛날에는 일방향이었어요. 기업이 소비자에게 이게 좋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 기업이 소비자에게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방향입니다. 소비자가 체험을 하고 참여를 해서 나온 그 데이터 또는 그 리뷰가 기업으로 전달이 돼서 또 다른 걸 탄생을 시키기도 하고요. 기업이 준 걸 소비자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또 설문조사로 우리가 데이터를 참조했다면 지금은 소셜 빅데이터가 되어 있죠. 광고 방식도 옛날에는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고 잘 모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로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누구누구님 축하드립니다. 신규 오픈, 며칠부터 며칠까지 할인, 뭐 이런 메시지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대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라면서 이렇게 연령대가 조금 적히는 광고성이 많고요. 제가 최근에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할인을 보여주던가, 제가 최근에 가입한 사이트에 회원 가입 전용 쿠폰이 날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인 맞춤형 광고 방식이 지금은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많이들 댓글로 주시는 게 자료 공유주세요, 자료 보내주세요 하시는데 보시면 그 하단부 링크에 들어가시면 자료를 다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정보 교류를 통해 물리적 상품 외에도 디지털 상품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은 이제 양방향이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예요. 이제 참여,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 근데 커뮤니티와 연결이 어떻게 보면 한 맥락으로 나올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4번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SNS를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그룹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뭐 게시물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뭐 그 안에서 댓글을 달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또 뭐 해시태그를 통한 커뮤니티, 또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가면서 또 다른 계정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소셜미디어의 특성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검색 엔진의 정의로는요. 인터넷상에 방대한 분량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들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이게 바로 검색 엔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검색 엔진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인터넷상에 방대한 분량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들 가운데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는 검색 엔진입니다. 이제 B2C, B2B, C2C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외워주시는 방식 되게 쉬운 게요. B와 C만 외워주시면 돼요. 영어에서 to는 진짜 to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가는 거를 B2C, B가 기업, C가 소비자. 기업이 소비자에게 B2C, 그리고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C2C. 그럼 기업이 기업으로 가는 건요, B2B.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도 뭐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뭐 방식에 그러면 정답은 B2C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커머스는요, 이제 디지털 커머스로 이동이 되어 있고요. 기존 인터넷,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유통 채널 및 거래 방법을 포함해서 상시상거래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온라인 커머스는요, 유로 멤버십으로 저희가 지금 전회 중에 있어요. 그래서 록인 전략이라고 조금 어려운 단어로 부르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 넷플릭스 돈 내고 보는 거, 지니 결제하는 거, 멜론 결제하는 거, 이게 잠그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멤버십으로 우리가 잠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플을 우리가 결제를 할 때도 구독 서비스가 있잖아요. 뭐 이런 어플은 이런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결제를 해서 내는 거, 그걸 록인 전략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옴니 채널 전략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장을 봐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픽업이 되면,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상생하고 협업, 겸업이 되는 거, 좀 이렇게 섞여 있고 융통성 있게 원활히 소통이 되는 걸 옴니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답은 옴니 채널 전략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거죠. 전통적인 과정에서는요, AI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뒤에가 우리가 소비자가 원했으면 기억하고 그 다음에 구매했어요. 전통적인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면 기억했다가 가서 샀어요. 아니면 구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관심 있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찾아봐요. 소비자가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 그 정보를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A, I, 그 다음에 S, 다시 A, 다시 S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S가 앞뒤로 두 개가 나오는 게 지금의 디지털 정보 처리 과정이고요. D가 먼저 나온다 하는 거는 디지털 전통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뒤로 S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정보 처리 과정은요, 소비자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검색을 먼저 합니다. 원하지 않고요, 검색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구매를 하고 그 다음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search하고요, 액션을 취하고요, 다시 share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S가 두 개 있으면 지금의 디지털 정보 처리 방식이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금 간추린 버전으로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강의가 이루어질 건지 짧게 보여드렸고요. 앞으로의 좀 목차예요. 지금 이제 개념 정리와 마케팅 접수 1급 마케팅 접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개념을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6월 19일 시험이 너무 빠듯해요.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가 좋아요. 사실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다 숙지를 하신 다음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만 한 번 더 짚어드리는 느낌으로 가려고 해요. 구글의 심화 또는 검색 광고의 심화, 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강의를 들으시고요. 기존의 강의를 들었는데도 시간이 남는다 하시면 지금 이번에 강의도 함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요, 검색 광고의 이해와 용어 정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